믿기 어려운 세상에 속지 않는 지혜를 드리는 풍수맹가의 생기누리 이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통정원에는 심오한 자연사상이 담겨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전통 건축물의 가장 탁월한 요소는 주변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살려 외부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조화되는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우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여 만든 조화로운 정원은 외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혜롭고도 비상한 착상입니다. 이것은 선대들의 지혜와 이상이 담긴 주거 공간의 예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땅과 물 그리고 식물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갖추기 위해 연못을 파고 땅이 지닌 형상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개석이나 정원석을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질학적으로 안반이 노출된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산의 골짜기에도 기암절벽이 있고 원석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며 노송이나 잡목이 우거져 수려한 경관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작고 간소한 모정을 지어 앉히면 무게 자연 그대로의 훌륭한 정원이 되는데 이것이 한국식 정원입니다. 우리 선대들은 자연을 그대로 정원으로 삼아 작은 정자 하나만 짓고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라는 마음으로 큰 자연을 즐겼습니다. 정원의 목적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자연에 접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풀어 새로운 활동력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것보다 자연 그대로가 더 큰 가치가 있고 사람에게 주는 효과도 클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고궁이나 유적지, 고택 등을 관람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상이나 상징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우리 전통 정원은 전체적인 생계의 조화를 이루고자 풍수지리 사상의 바탕을 두면서도 유학사상과 성리학, 도가사상과 신선사상 등이 가미된 종합적인 예술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통정원을 지배하는 흐름은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자연주의 사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의미와 근원도 모른 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정원이 대지 내의 생기를 나쁘게 만들고 때로는 흙물로 변합니다. 우리나라 정원은 터의 선택과 건물이나 정원수의 배치까지도 풍수사상을 바탕으로 가문의 부귀와 자손의 번창을 추구하는 전통적 기복사상을 명당소의 개념으로 정원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관념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지나친 기교와 인위적인 요소를 싫어하고 자연이 만든 천혜의 환경 속에서 자연의 리듬을 말없이 느끼고 수용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정치와 생활의 근본 이념이었던 출처지의, 즉 선비는 벼슬에 나가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정원은 선비된 도리를 지키며 수신하는 은거지의 성격을 보여주고 낙향한 선비들이 정신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상적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사각형의 연못 가운데에 원형의 섬을 꾸며놓은 방지원도형은 성리학의 우주 생성과 구조의 원리인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사상을 정원에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절실한 도교의 불로불사, 즉 늙지도 죽지도 않으려는 소망이 전통 정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신선사상과 관련된 삼신산을 세 개의 산이나 연못 속의 세 개의 섬으로 꾸며놓고
거북바위, 봉황바위, 학바위, 토끼와 거북 장식 등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은 연못을 가득 채운 맑은 물이나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때가 묻지 않은 연꽃처럼 근본적으로 맑고 깨끗한 것이라는 관념도 정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천성의 선녀가 살고 있다는 전설의 선산인 무산 12봉을 정원 속에 만들어 신선이 사는 성경을 상징하였습니다. 연못 축대의 잉어와 어수문의 용조각, 주암루 돌계단의 문양들은 등용문에 대한 관념과 입신 출세의 영달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돌로 만든 큼직한 자라 등에 올라타고 있는 토끼 형상, 그리고 두꺼비 등도 정원을 신선시계로 구현하기 위한 염원의 표현이었습니다. 정원을 조성할 때 자연 상태의 바위를 본래 모습대로 정원 속에 포함시키거나 궤석을 옮기다 정원 전체 공간을 산수하여 감상하고 대자연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원에서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서 그 잔이 자기 앞으로 당도하기 전에 운에 맞추어 시를 짓고 즐기는 풍류놀이인 유산곡수연도 오래전부터 선비들 사이에서 유행하였습니다. 또 행단이 공자의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라는 인식으로 정원에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는 세한사무라는 이름으로 시하와 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전통정원은 비록 그 규모가 작은 정원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선비들의 이상향을 행상으로 만들어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곳에서 늘 가까이 하는 공간인 정원에서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도리와 이상을 새기면서 실천하려는 선비로서의 마음가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정원을 단순히 좋다고 따라하고 의미도 모른 채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특히 좁은 택지에서 정원을 조성하면서 비싼 돌과 나무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조경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큰 화근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